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J리그와 K리그 일정입니다. 첫 번째 히로시마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3프레체 히로시마는 지난 라운드에서 고베와 비겼습니다. 이번 시즌 우승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이는 디펜딩 챔프를 원정에서 만난 경기였지만 승점 1점을 따내며 시즌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사사키와 시오타니 등 팀의 주축 수비수들이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에 성공했고 미치타의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연승 중인 홈에서 풀핏의 전력으로 3연승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하시 유키와 소티리우가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니가타와 이와타를 연파하며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개막전을 패하며 시작한 이번 시즌인데 확실하게 컨디션을 끌어올린 우사미가 팀의 연승을 안겼습니다. 권경원이 빠져나가며 불안할 것으로 보였던 수비는 쇼타와 케이스케 등이 잘 메웠고 다원과 네타라비의 중원은 어느 팀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홈에서 워낙 강한 히로시마지만 간바는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지나 이번 시즌 달라진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원과 네타라비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간바가 승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니가타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개막 이후 4경기 중 3경기를 원정에서 소화했음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 이후 좋은 성적을 냈기에 추측 선수 3명이 타팀으로 이적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 중입니다. 이골을 기록한 타니구치를 비롯해 고미와 마츠다 등이 최전방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고 미야모토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니가타를 잡고 1승을 챙겼습니다. 가시와 레이솔은 나고야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이번 시즌 중위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 것과 달리 출발이 좋았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라이와 타카미네가 더블 볼란치로 나서는 중원이 안정적이기에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상위권 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토모야와 마테우스 등이 호소야 마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니가타는 고미와 오타 등 침투에 능한 이성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원정팀의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라이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경기 내내 보호하며 상대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베테랑 센터백인 이누카이가 수비를 책임질 가시와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셀고베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비셀고베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히로시마와 비겼습니다. 홈이었기에 오사코 유야와 무토 히로세의 스리톱을 앞세워 경기 내내 골을 노렸는데 무토의 완벽한 골 기회가 무산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이번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야마구치와 오기하라, 이데구치 등 J리그 최고의 중원도 건재합니다. 콘사도레 삿포로는 지난 시즌 부진했기에 이번 시즌 반등을 위해 오프시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개막 이후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고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스가와 페르난데스, 가네코 등 최고의 측면 자원을 앞세워 닭공으로 강팀도 잡아내던 팀이었는데 전혀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즈키와 코바야시 유키를 비롯해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도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삿포로는 도스 원정 대량 실점을 비롯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마진이 좋지 않습니다. 워낙 공격적으로 나선 팀 상황상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히로세와 사카이가 공격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고베가 승점 3점을 챙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고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시마와 이와타의 경기입니다. 가시마 엔틀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가와사키에 승리했습니다. 승격팀인 마치다 원정에서 패하며 다소 흐름이 떨어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우승 경쟁팀들을 잡았습니다. 최근 대표팀에 다녀온 스트라이커 카브리치가 리그 2호 골을 터뜨렸고 유마의 골도 나왔습니다. 홈에서 연달아 강팀을 상대했지만 승점 관리를 잘하며 우승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산호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간바에 패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가와사키에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할만한 팀 상대로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난적을 상대하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점 1점 추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는 저메인을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 수비 축구로 임할 것입니다. 이와타는 확실한 해결사인 저메인 료가 있지만 중원 지원이 그리 원활한 팀은 아닙니다. 친앤이 중원에 나와 안정적으로 패싱 게임을 전개하고 있고 산호의 압박이 강한 가시마가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카브리치의 마무리가 있을 홈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가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는 개막전을 패하며 어렵게 시즌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티아고 산타나와 마에다, 세키네 등이 최전방에서 위력적인 시너지를 내며 득점하고 있고 이토의 중원 영향력도 확실합니다. 구스타프손이 마수거리 골을 터뜨린 것도 인상적이었는 리그 적응을 마치고 이제 더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합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마리노스를 원정에서 잡았지만 그 이후 두 차례 홈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웰링턴과 마츠오카 등의 골이 나왔지만 강점으로 평가받던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난적 상대로 나서는 이번 원정에서는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실점하지 않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쿠오카는 나라와 타시로 등 팀이 자랑하는 수비 라인이 있지만 그롤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에의 중원 영향력 저하도 시즌 초반 있습니다. 구스타프손이 중원을 장악하며 팀의 주도권을 안길 것이고 산타나와 마에다가 공격을 이끌 우라와가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우라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치다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마치다 젤비아는 개막전 무승부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리그 선두로 나섰습니다. 승격팀으로 안정적인 잔류를 노리고 나선 이번 시즌인데 초반 기세가 대단합니다. 나상호가 개막전에서 다치며 빠진 상황이지만 후지오가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오세훈의 최전방 존재감도 있습니다. 장민규와 드리세비치가 지키는 수비는 시즌 초반 철옹성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간도스는 삿포로전 대승 이후 연패를 당했습니다. 히로시마와 세레소 등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지만 두 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6실점했습니다. 떨어지는 전력이라는 평에도 안정적인 잔류에 성공한 최근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야마자키와 김태현 등이 나서는 중앙 수비가 상대의 힘 좋은 공격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스는 마르셀로와 토가시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데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후쿠타의 중원 지원도 불안합니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시바토가 공격을 주도할 마치다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마치다가 4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와사키와 FC 도쿄의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개막전 승리 이후 리그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와타와 교토상가 등 하위권이 예상되는 팀들을 연달아 상대했기에 내심 연승을 기대했지만 뜻밖의 부진으로 하위권에 처졌습니다. 아침에서 산둥에 패하며 탈락한 것이 리그로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직전 가시마 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마르시뉴의 퇴장이 있었기에 수적 열세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는 코바야시와 토노, 이에나가의 스리톱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할 것입니다. FC 도쿄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후쿠오카를 원정에서 완파했습니다. 수비가 좋은 팀 상대로 나선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나가토모와 방구나간데 등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가와사키 상대로 원정에서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는 코이즈미와 다카이로 등 수비 라인 보호가 되는 볼란치진이 있지만 측면이 경기를 풀지 못하며 흐름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타치바나다와 마루야마 등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고 와키자카가 공격 전개를 이끌 홈팀이 연패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가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나고야와 요코하마의 경기입니다. 나고야 그랜퍼스는 개막 이후 3연패를 당하며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준커가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했고 강점이던 수비도 다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라인업을 바꿔 나선 가시와 원정을 승리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나가이의 골이 터졌고 포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하창래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요네모토가 중원에 나서 팀의 중심을 잡아준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나가키와의 합이 좋았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교토상가에 승리했습니다. 경기 내내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3골을 터뜨렸는데 멀티골을 터뜨린 앤더슨 로페즈 외에도 미즈누마가 골맛을 봤습니다. 마테우스 얀의 결정이 있었지만 미알치로와 미즈누마 등 일본 선수들이 공백을 확실하게 메운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정팀은 와타나베와 키다, 아마노 중간 남테이로 이어지는 리그 최강의 중원을 보유했습니다. 요네모토가 이끌 나고야 중원 상대로도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우베르와 로페즈가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할 마리노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레소 오사카와 쇼난의 경기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도스를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개막 이후 4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선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키퍼를 중심으로 노보리자토와 류야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일본 대표인 마이쿠마가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카가와 신지의 중원 존재감도 있습니다. 크룩스와 부에노, 카피샤바 등은 최전방 공격수인 레오 세아라를 잘 지원 중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무난한 시즌 출발을 했습니다.
4경기에서 단 1패만 당했고 승점 5점으로 중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핵심 공격수들이 팀을 떠났기에 어려운 시즌이 예상됐는데 3골을 기록한 스즈키를 비롯해 후쿠오카에서 영입한 루키안도 제 몫을 했습니다. 단 스기오카와 스즈키 등 측면 자원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기에 수비 상황에서 숫자가 모자란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쇼나는 이번 시즌 오하시 유키의 이적에도 최전방에서 나름 마무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라인의 경기력은 그리 신뢰할 정도가 아닙니다. 카가와가 중원에서 점차 점유율을 올리며 찬스를 만들 것이고 세하라와 카피샤바가 해결할 세레소가 승리하고 리그 무패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오사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실질적인 첫 시즌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며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라이벌인 울산보다도 낫다는 평가였고 아침에서 포항을 제압하며 예상이 맞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리그에 들어와 김천에 패하는 등 3경기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통해 라이벌을 잡으며 반등을 노려야 합니다. 울산 현대축구단은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인천과 난타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연승에 성공하며 3년 연속 우승을 향한 출발을 잘했는데 인천 상대로 승점 1점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헝가리 국대 공격수인 마틴 아담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이동경이 이번 시즌에만 벌써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새로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주민규와 마틴 아담 등 해결할 스트라이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켈빈과 장시영, 루빅손 등 기대했던 윙어 포지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교원과 이동준, 문선민이 경기 내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울산 수비를 흔들 전북이 시즌 첫 승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전북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아직 리그 개막 이후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FC에 패하며 시작했던 이번 시즌인데 서울과 울산 등 강팀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검의 피니셔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보유한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 무고사가 챔피언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고 조성환 감독이 기대하는 박승호의 골도 나왔습니다.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대전 시티즌은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강원 상대로 고전했지만 새로 영입한 음라파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격 이후 두 번째 시즌 폭풍 영입을 한 것에 비하면 초반 성적은 아쉽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는 이 경기에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음라파와 쿠텍 등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문전에 침투할 것이고 호사가 이순민의 중원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대전은 직전 경기를 빠진 이순민이 부상 여파로 인해 100% 컨디션이 아니게 이 경기에도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주와 은포크 문지환 등이 중원에 나설 인천이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린 제르소가 상대 측면을 부술 수 있고 무고사와 천성훈이 해결할 인천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인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의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은 경남 원정에서 터진 김종석과 정마호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전력이 좋은 강팀을 원정에서 만났지만 라인을 내리지 않고 맞불을 놓았고 원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교체로 들어간 주니뉴와 안데르손 등의 전방 움직임도 좋았는데 기존 선수와 새로 영입한 선수 간의 합이 점점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황기욱이 중심을 잡는 수비도 안정적입니다. 청주FC는 비록 3라운드까지지만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의미가 없는 3경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겨울의 준비를 확실하게 한 모습입니다. 이한승과 최석현이 버티는 수비 라인은 상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저지했고 홍원진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파울리뉴는 언제든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청주의 스타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아산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홍원진이 버티는 원정팀 중원 상대로 정마와 김종석 등 폼이 좋은 볼란치 조합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닝요의 위협적인 침투도 있을 아산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충남 아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서울에 패했습니다. 최영준과 이탈로가 나선 중원이 상대를 경기 내내 압박하며 점유율 우위를 가져갔고 헤이스와 조나탄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주장인 센터백 임채민은 그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에 이번 라운드에 빠집니다. 그래도 송주훈과 연재훈 등 공백을 메울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리그 선두를 달리던 광주를 제압하고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 이적과 더불어 추측 선수가 대거팀을 떠났지만 박태하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한 초반입니다. 조르지와 허용준 등 감독이 주전으로 생각한 공격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쉽지만 특유의 강력한 이선이 침투로 해결 중입니다. 포항은 제카와 고영준이 팀을 떠났음에도 조르지와 백성동, 정재희 등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영준과 이탈로가 중원에 나서
오베르단과 김종우를 강하게 압박할 제주를 쉽게 넘기 어렵습니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수원FC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했고 3경기 연속 상대를 1득점 이하로 막아냈습니다. 권경원의 가세가 팀의 큰 힘인데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이끌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대표팀에 가진 못했지만 리그에서 엄청난 골을 터트린 이승우를 비롯해 지동원과 몰레알이 나서는 공격진도 출발이 좋기에 상위 스플릿을 향한 꿈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 상무는 전북을 잡고 선두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강팀 전북이 거친 공세로 나섰기에 고전한 건 사실이지만 김현욱이 울산전 멀티골에 이어 다시 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름이 되면 전역자가 생기지만 초여름까지는 확실하게 경쟁력 있는 스쿼드로 강팀을 어렵게 할 전력입니다. 유광현과 김태현, 김민준 등 상대 수비를 몰아칠 공격진이 있고 원두재와 김진규의 중원도 탄탄합니다. 홈팀은 헤더 능력이 빼어난 몰레아를 비롯해 이승우와 안데르손, 지동원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진규와 김동현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김천이 쉽게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김천이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남FC와 김포FC의 경기입니다. 성남FC는 리그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여급 선수를 대거 영입했기에 수원과 더불어 양강이라는 평가도 받았는데 3경기 승점 1점에 그치며 이경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최초로 대행체제로 나서야 합니다. 후이즈와 크리스 등 초반 자존심을 구긴 외인 공격수 외에도 김정환과 이정협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입니다. 김포시민축구단은 첫 경기 대패 이후 나선 원정 경기에서 부산에 승리했습니다.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실리를 노리고 수비 위주로 나서며 역습에 나섰는데 루이스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주닝요의 이적으로 인해 초반 다소 주춤했던 루이스인데 브루노와 좋은 합을 보였고 장윤호가 중원을 잘 지켜냈습니다. 김포는 김원균과 김현훈 등이 수비 라인에 나서는데 아직은 워낙 많은 선수가 바뀐 여파가 있습니다. 또 홈구장 공사 문제로 인해 원정 연정을 치르는 부담도 있습니다. 한석종과 정원진이 중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이정혁과 크리스가 공격에 기여를 올릴 성남의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성남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 이랜드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부천 원정에서 이격을 당했습니다. 개막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로 나섰는데 부천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돌아온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반등하려 할 것입니다. 이코바와 브루노 실바의 투톱이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고 피터가 중원의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릴 것입니다. FC 안양은 청주 원정에서 터진 달레이의 선제골을 앞세워 승점 3점을 노렸지만 동점골을 허용하며 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시즌을 원정 연전으로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결과는 아닙니다. 유병훈 감독이 팀의 경기력을 올려놓은 모습인데 달레이와 야구가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잘 넘어서고 있고 김영찬과 김정현의 최종 수비도 탄탄합니다. 마테우스와 유정환은 중원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김영찬이 가세한 이후 중앙 수비에 힘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척추 라인과 달리 측면 수비는 불안합니다. 브루노와 변경준 등이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홈의 이지점도 살릴 이랜드가 경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랜드가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이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